안녕하십니까. 전국의 22년도 1차 시험 친 모든 전국의 학생들 지금 뭐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있을 텐데, 일단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총평은 일단 저는 형사법 40문제고요. 영어 국사가 빠진 첫 번째 시험을 저는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제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 점수에 보탬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40문제고, 형사법에서 형법 총론 14문제, 형법 강론, 이제 분배상 14문제, 형사법에서 수사가 6문제,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에서 6문제, 이렇게 내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배정을 잘 맞췄는가 봤더니 처음에 형법 총론이 14문제예요. 그 다음 형법 강론이 13문제여서 개 어이없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왜 약속을 안 지켜? 27문제야? 야씨, 형사법 이거 진짜 출제 오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근데 수사가 6문제 맞더라고요. 형소법의 증거가 6문제가 맞더라고요. 한 문제가 뭔가 봤더니 요게 종합문제였어요. 종합문제였는데 진짜 정말 기쁘게도, 아마 우리 인강 보는 사람이나 지금 라이브로 보는 사람, 제가 진짜 사기치지 않는다라고 매번 설명드리지만, 공무원이 위법할 때 그죠? 맨날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찰을 상해를 가했다, 상해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도 설명드렸냐면 둘 간의 제수관계는 상경으로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 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죄가 되는 근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고, 상해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게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형사법이 혼용된 사례가 나올 것이다. 변호사 시험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혹시 하나 나왔는데 요걸 그대로 제가 적중을 해서 요게 40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학생들 아마 요거 무죄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서 요거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 다른 학원도 다 가르쳤을 것이다, 이 사례 찍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봤을 때 다른 데는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례 그대로 찍었습니다. 아마 갓대환이라고 불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사례 찍었다. 40번 사례, 형법하고 형소법이 연결된 사례가 40번에 나왔다. 지문은 길었지만 결국 쟁점은 요거 찾느냐 못 찾느냐, 3번 4번에서 요거 찾느냐 못 찾느냐, 무죄 근거 찾는 문제, 이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거 나왔다. 아마 지문이 길어서 못 맞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적중을 너무 많이 해서 21년도 판례를 21년 판례뿐만 아니라 22년 판례하고, 제가 지금 이번 시험 노린 게 17년 판례, 18년, 19년, 20년, 21년 6개년 최신 판례를 진짜 두 번 정도 4개월 전부터 대비를 5개월이구나. 3월달에 있으니까 5개월 전부터 대비를 진짜 최신 판례로 엄청나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점수가 진짜 제가 아주 이를 갈았다는 거 아마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알 거예요. 딱 1번 문제부터 저는 비트코인 꽂히면서 와씨 대박 진짜, 와 좋아서 쌍욕 나오는 거 있죠. 쌍시오 들으면 비트코인 씨 나왔다, 비트코인 횡령되면 안 된다고 찍었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배임으로 처벌하면은 재형법충지에 반한다,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이거 22년도 1차에 비트코인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그랬죠. 1번에 바로 찍었죠. 기억 안 나요. 웃기지 마요. 내가 이거는 몇 번을 찍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나온다는 거. 요게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21번에 똑같은 판례, 비트코인이 뭐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니까 뭐가 성립할 수가 없다? 횡령죄. 차고송금 됐어요. 199인가 해서 거의 한 50억 정도가 비트코인이 내 통장에 차고송금 되는데, 차고송금의 논리를 이용해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쟁점이 일단 횡령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니까 횡령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냐? 배임죄도 안 돼요. 재형법충지에 반해요. 1번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야, 나 진짜 제가 진짜 갓대환이라는 건 진짜 제 입으로 말해서 쪽팔리긴 한데, 진짜 제가 주거 침입죄 이거 진짜 찾아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아마 4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답번호도 내 기억에 18번에 주거 침입도, 제가 주거 침입 어떻게 예상했나요?
야, 막판까지 초원복지 판례가 나와가지고 기쁘고 너무 기뻤는 초원복지 판례까지 재심 판례 변경돼서 그 막판까지 공지했는데 뭐 했냐면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판례 번호도 기억나요. 판례 일자가 2021년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주거침입세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간통 목적으로, 이건 기억나죠? 배우자의 허락받고 들어간 거, 이거 제가 거짓말 빼박 못하는 게 기출 문제집에다 그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오답 사례까지 써놨고 뭐가 나올 거라고 이거 했을까. 아마 기본가에만 들어도 맞췄을 거예요. 요건 이제 남편 허락받자라도 주거침입세 안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이거는 다 찍는다고 했죠. 강사들 이거 못 찍으면 진짜 제대로 된 강사가 아니라고 했고, 제가 분명히 답지문을 찍어드렸어요. 뭘 찍어줬냐, 이걸 아마 답으로 낼 거다. 왜냐, 대한민국 모든 사람 이 판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고 경찰 수험생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낼 거는 2021년도 9월 9월 8일 전원합의체 판례가 주침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소개되는 이 판례가 답지문이 될 것이다. 부부간에 와이프가 남편 나가라고 해서 나가버리잖아요. 나갔잖아요.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 여자가 만나지도 않고 또 여동생 통해서 비번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데리고 와서 비번 문 뜯고 들어간다고. 문 뜯고 들어가니까 원심에서 남편은 주거침입이 안 되지만 시아버지 등은 주거침입세가 제3자 주거침입세가 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나온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뭐냐, 남편도 주거침입세가 안 되고, 자, 와이프는, 배우자는 남편하고 공동생활하면 그걸 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주거침입세 안 되고 남편과 같이 온 제3자, 이게 나온다고 했죠. 주거침입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왔죠. 제가 분명히 답지문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답지문까지 찍었습니다. 자, 일단 잘난 척부터 하면 죄송합니다. 형소법에서 일단 범위부터 제가 잘 맞췄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범위를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거 낼 수가 없다. 공소제기를 기점으로 수사하고 공판이 있다. 수사하고 공판이 있는데 수사 개시부터 여기서 6문제가 출제되고 뒤에 보면 증거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에서 6문제 출제돼서 뭐 임의 수사에서 뭐 피의자 신문이 나올 것이고, 강제 수사에서 대물적 강제 수사가 나올 것이고, 대인적 강제 수사,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시험이니까 이제 21년도 2차부터는 정확하게 제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뭐 수사 파트 아닌 거, 피고인 풀어내는, 피고인 풀어주는 거, 이거 보석은 제가 분명히 했죠. 이거 수사 파트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수사 파트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수임 판사가 하는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 이것도 수사란 단어가 들어있지만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이 아니니까 수사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 있어요.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게 검찰 항고, 뭐 재정신청, 헌법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사 파트 비중이 6문제인데, 물론 끄트머리에 불기소를 다시 기소로 바꾼 아주 진짜 끄트머리의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재정신청 개 어려워요. 이게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게 물론 쟁점의 하나로 조금 뭐 기퉁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시험 범위 논외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범위를 잘라드렸는데, 시중에는 나 모르겠어요. 공소시효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메일 오는 게, 모 학원 선생은 공소시효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고 맨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공소시효가 들어가는데 이번 시험에 공소시효가 범위입니까? 유명한 선생 공소시효 나온다고 하는데 너는 왜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수사가 아니라니까요. 수사 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소시효 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소시효는 기껏 나와야 보석이나 수사상 증거부정 증인신문, 진짜 재정신청은 낼 수도 있고 기껏 공수처 정도가 수사에 들어가는 범위를 따질 수 있는데, 공소시효는 범위 밖에 좀 벗어난 거였어요. 이거는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 내면 만약에 문제 오류보다 이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이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마 기본과부터 다 안 가르쳤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수사는 나올 거 6문제 찍었고, 그 중에서 수사에서 수사 준칙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사 준칙에서 2개 나올 것이다. 2개 나왔죠. 그죠? 2개 나온 것도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기출문제지 기출 총정리는 51문제만 푸시면
저랑 여러 번 풀었죠. 요거 풀면 이 두 문제 그냥 거저 맞힌다. 소송법에서 틀릴 거는 없다. 12개에서 틀릴 거는 12개에서 틀릴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는 제 수업이 아마 진짜 하늘의 명사고 제가 제일 잘 가르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제일 잘 가르치고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했고 제일 적중만 했다고 자신합니다. 진짜 제 수업만 따라오면 저는 95점 처음에 개 쉽다고 쓰려다가 여기저기 카페 눈치를 봤는데 개 쉽다고 쓰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형법에서 좀 어려운 쟁점을 사례형으로 풀어낸 쟁점이 있어서 개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 쉬웠다라고 쓰려다고 해다 중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 써놓고 여경 같은 경우에는 90점, 남경 같은 경우에는 87.5 이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서 쓰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여경 87.5, 남경 85 이렇게 써놓고 저도 나름대로 중이라고 써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중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학원도 저만치 적중을 많이 했으면 애들이 쉬웠지 않을까. 처음에 평 나왔을 때는 해설 같은 거 이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점검할 때는 개 쉬웠다고 막 뭐 애들이 썼길래 그래 다른 학원도 제대로 저는 문제 보면서 나는 잘 가르쳤는데 다른 학원도 잘 적중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강했어요. 그래서 87.5, 85 평을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은 애들은 이 정도 맞았을 것이다. 저는 진짜 장담해요. 합격권 있는 학생들 다 거의 이 정도 맞아서 다른 데서 부족한 거 메꿨을 거 확실해요. 전 확실합니다. 진짜 틀리면 찾아가서 제가 따서 왜 틀렸는지 물어볼 건데 지금 여기 말고 이제 네이버 경금사라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가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상에. 여경, 남경 통틀어서 80, 80이면 붙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총점으로 200점이 안 되는데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101단을 비롯하여 청별로 인원이 좀 많았던 데는 뭐 100점, 200점 안 되고 190점대 초반 또는 190점대도 뭐 1.7, 8배수율이 걸리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못 봤다. 제 수업 들은 애들은 진짜 다른 학원보다 한 4개는 더 맞춰서 이번에 아마 갈아탄 학생들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 하여튼 잘난 척 그만하고 잘난 척 그만 이제 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최신 판례를 미리 했다. 제가 이번에 칼가고 시작한 게 최신 판례를 뭐 어떤 분 보니까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2주 전에 하는 학원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신 판례를 심화 이론부터 했으니까 총 5개월 전부터 최신 판례를 이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책에 반영이 돼 있지만 최신 판례를 다시 한번 프린트로 해서 여러 번 기출 심화 때도 했고 문제 풀이 때도 하고 심화 이론 때서 5개월 전부터 갔던 게 이게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신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고 학설도 놓친 것 없이 다 찍었죠.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으로 보면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 정도 맞으면 합격권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저랑 호흡 잘해서 했으면 이 정도 맞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경쟁이 아니고 제 수업이 제가 시장에서 한 35% 정도 수업을 들으니까 아직도 뭐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걔들은 조졌을 거고 걔들 조진 거 비교했을 때 보면 80 제가 보면 다른 학원 저희하고 격차로 보면 다른 학원에도 한 75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애들하고 75점 맞아가지고 한 이 정도 컷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 내년 21년도 2차, 22년도 2차도 저는 이 정도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최소한 85에서 87.5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거고 다음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저는 좀 쉬웠다. 잘났다. 나 잘났다. 그리고 잘 맞췄다.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걸 잘 따라온 여러분이 잘 소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왔으면 아마 덕을 많이 봤을 거고 합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 정도가 이제 총평이고요. 이제 문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40번부터 봅시다. 신난 거부터 먼저 봅시다. 신난 거부터 갑시다. 타이핑 치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이 4시 타이밍 해설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타이핑과 칠 시간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첨단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잘라 붙였습니다. 이거 제가 잘라서 붙인 거 양해해 주시고요. 40번부터 역으로 풀게요. 40번. 제가 예상한 게 40번이 아마 출제자가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제 또래가 출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딱 저라도 하나 내고 싶어요. 형사법이라고 하면 형법하고 형사법이 연결되는 부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법이 연결되는 쟁점 하나 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성폭력 범죄 이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P1과 P2 보이시나요? 심야의 주치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에서 인근 A 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자, 뭐라고 써있어? 뭐 칼 걸고 있고 갑을 발견하고 불신검문을 실시하였다. 불신검문이요? 그 쟁점은 불신검문을 하였다. 자, 이에 갑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교부, 그거죠. 운전면허증 교부한 거 현행범인데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됐던 그 판례죠.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갑은 위 불신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의 주민들도 들었죠.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큰 소리였고 P1은 갑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고지하고 갑이 어깨를 붙잡았고 P2의 허리를 붙잡으면서 체포를 시도하였다. 자, 그런데 갑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P2를 순찰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디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갑 P1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에 관한 기억부터 리을까지 OX를 조합하십시오. 자, P1, P2가 자, 뭐야? 200 몇 조의 5, 이게 오타 났네요. 213조 2, 이게 이제 요의변변 고지하라는 규정입니다. 등에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체포전자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할 수 있다. 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겁니다.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돼서. 자, 니은 지문이 이 문제의 킬러였죠. 3, 4번을 가르는 킬러였죠.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고요. 상해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죠. 근데 여기는 둘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킬러로 잡고 있었던 게 이 니은 지문이었는데 니은 지문을 맞힌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자, 지금 만약 갑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상상적 경험, 공직방해에 대한 상경관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쟁점 맞고. 자, 만약 P1과 P2가 자, 갑에 대한 불신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데 종합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때 경찰관임을 검문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때는 자, 위법한 불신검문이 아니고 적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죠. 그래서 X가 되겠죠. OX 해가지고 정답은 3번 지문이고 요게 마지막 종합문제로서 출제가 됐다. 이 40번 문제는 지문이 길지만 결국은 니은 지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냐 그걸 알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1번부터 풀기 전에 우리 형사법에서 쉬운 것부터 먼저 푸시죠. 자, 우리 봅시다. 30번. 수사준칙규정. 제가 수사준칙규정을 여러 번 설명했죠. 아마 문제를 기본 강의 때부터 페이지 한 번부터 계속 수사준칙에서 두 문제 틀리기 때문에 요것만 맞추면 형사법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 떨어질 리가 없다 했는데 또 이번에도 수사준칙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두 문제도 또 제 그 51문제 만들어 놓은 예상문제에서 기적의 그 기출문제집에서 기출총정에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또 보시면 되죠. 자,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각하와 같은 불성취를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 같은 것은 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53조 54조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수사 종결의 그 내용을 고소인 피의자 등에 통지해야 되는데 수사중지결정 통지받은 사람에게는 자, 수사중지결정에 대해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제 기출문제집 보시면 기출문제집 뭐라고 써놨냐면 검사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X 쳐놓고 상급 경찰관서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도경찰서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속 경찰관서장이라고 해서 여기 답이죠. 그래서 요 틀이 거는 거에서 검사라고 쓰면 틀린다 해서 요거 주의하라고 했는데 검사라고 걸진 않았지만 상급 경찰관서장이라고 나왔죠. 요거 기출총정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게 틀린 지문이고. 자, 3번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 제기한 이후 형사정법에 따라 수임파사 찾아가는 거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너무 쉬운 거고. 4번은 이제 재정신청 쟁점이 들어오긴 했는데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받을 때는 당해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 고려해서 불기소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정신청 쟁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종합문제 저 뒤에서 기타 부록문제에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그 소속 경찰관서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경찰관서장한테 한다. 요게 출제됐고요. 정답은 요게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사 준칙 문제를 맞췄어야 됐고요. 31번 또 봅시다. 자, 요것도 앞에서 기출총리에서 마친 수사 준칙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준칙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 문제가 나왔고 적중을 다 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성취 결정 중 죄가 한다면 해당하여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때 자,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그래서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재가한담에 해당해서 피의자를 벌할 수 없을 때는 사건을 검사에 기소한다. 5. 그 다음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자,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위법부당할 때는 뭐 할 수 있느냐. 재소 요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 재소 요청. 제가 이번 시험에 나온다는 게 자, 이제까지 쉬운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할 때 재소 요청했는데 자, 재소 요청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검사 말이 맞으면 송치하면 되는 것이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쟁점 여기가 쟁점으로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왔는데 90일 이내 재소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경찰학에서도 답지문이 나왔죠. 요건 경찰학에서 답지문 나왔고 그때도 제가 적중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증거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증거가 위법, 허위, 위조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90일이 지나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 해도 재소 요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지문. 자, 이거는 뭐 우리 저기서도 많이 나왔죠. 저번에 21년도에도 출제가 됐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거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은 맞는데 요거는 맞는데 자, 직접 검사의 수사,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안 수사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검사가 보안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사가 보안 수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원칙 베이스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에 무조건 보안 수사를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죠. 이게 아마 승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5조의 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고소인 이의신청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바로 송치하고 끝나는 거죠. 손 떼야 되는 거예요. 자,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3번. 보안수사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하고 아예 배제한다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앞으로 쭉 넘어와서 자 이제 형법 문제부터 이제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번에 있는 종합 문제를 맞췄고 그다음 수사 준칙 2개를 쉽게 커버했으면 아마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수사 준칙 문제도 2개 날라가고 40번 문제도 틀렸으면 뭐 3개 그냥 X 거놓고 갔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거 뭐냐 1번부터 재형법정주의부터 보시면 자, 제가 이게 타이핑을 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타이핑을 못 친 거 죄송하고요. 봅시다. 자,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기억.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 포함한 일반적 법규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이지 최대한 명확성 아니라고 했죠. 이거 국가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 X고. 니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에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법규 규정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행정법규 해석에도 유치해석 금지해야 되겠죠. 5. 자, 디귿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은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급 적용해도 됩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했으니까 X고요. 1번 지문의 킬러는 리을 지문이었죠. 리을 지문이었죠. 자,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재산 비트코인이 한 200개가 왔습니다. 200개 따지면 지금 개당 5천만 원 정도 좀 안 되니까 5천 10개면 5억 100개면 이거 50억 넘어가나? 잠깐 5천만 원 10개 5억 55 100억 정도 들어왔네. 100억 정도가 내 통장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가상계좌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고송금의 횡령죄를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서 자,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반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재산상 이익이니까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이니까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니까 무죄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배임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재형법정지에 반하는 거죠. 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고. 미음 지문은 아시죠? 특수상해죄 신설되어도 상해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지 특수상해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 아시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형법의 적용법 이제 쉬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년짜리가 5년 늘었죠. 이 선택형에 벌금 있는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이 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형이 경하게 변경됐다고 했으니까 X고. 자, 2번. 법률 이름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 뭐 사실관계 변경이나 뭐 정책의 변경에 불과할 때는 1조 2항이 아니고 1조 1항 적용하는 것이고. 3번.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 공소 사실과 차이가 없어서 동일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 구했다 하더라도 자, 형의 경중이 없으면 원칙 규정한다고 했죠. 원칙 규정에 따라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형사법 쟁점은 또 저것도 있죠. 불고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 변경 없어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칙 규정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거, 그 강제추행에서 상습강제추행을 신설했던 거죠. 자,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지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찾으라고 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 문제가 좀 깔끔했어요. 좀 좋았어요. 3번이 공부를 좀 한 학생하고 안 한 학생을 가리기 참 좋았던 게 일정한 기간 동안 안 한 것을 처벌하겠다. 아니한 것을 처벌하겠다. 이거를 진짜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했고 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조문에는 자기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작위로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진정 부작위범이 5개 있다고 했죠. 5개 맨날 외우라고 하는 거 했죠. 태거불응죄, 다중불행사죄, 집합명령 위반죄,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 불이행죄. 자, 다중불행사죄나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자, 유기죄는 법률계약이 한정하는데 우리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도 포함하죠. 그래서 살인죄 같은 거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했죠. 유기죄는 법률계약이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호무보다 넓게 된다. 5. 자, 3번 지문이 어려운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고의도 가능하고 과실범 처벌 규정 있는 경우 제가 예를 든 게 과실범에 의해서도 애 엄마가 젖주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했죠.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 다른 말로 세글처럼 망각범도 성립할 수 있다. 뭐 자고 있는데 가스가 있는데 졸아가지고 가스 사고 나는 거예요. 꺼야 되는데 안 껐어요. 그런 경우도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자, 4번은 제가 진도별에서도 했고 전범에서도 했지만 행위정행의 동가치성에 대해서 우리 조문에는 없지만 형법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동가치성을 요구하면 구성요건이 넓어진다고 했어요. 구성요건이 좁아진다고 했어요. 구성요건이 좁아지죠. 그래서 구성요건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3번부터 보면서 그냥 아주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내면 학생들 웬만해서는 공부 제대로 꼼꼼하게 안 한 학생들은 굉장히 고전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3번 문제를 보면서 아마 경관 애들이 이거 쳤으면 아마 고득점에서 아마 경관하고 순경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 시험 봤으면 아주 신났을 거예요. 아마 한 95점, 97점은 아마 경관 학생들 엄청 많이 맞았을 거고 이거 보시면 앞으로 이제 22년도, 23년도 경관도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니까요. 경관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마 저도 잘 나왔을 거예요. 그 학생들 많이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답 4번은 단순한 비문자위가 아니고 진정 부작위면 부진정 부작위면 예를 찾아 놓고 그것에 대한 학설 문제를 아주 좋은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기억 행정상의 단속을 주관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과실범 처벌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원칙적으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일반 물건 방화죄는 조문의 공공의 위험을 요하는 구차적 위헌법이죠.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조문에 있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고의 인식 대상도 제가 많이 했던 거죠. X. 디귿지문은 쳐다보기 싫죠. 이건 뭐 문제집에서 수도 없이 왔죠. 방해의사를 내용한다. 공직방해 방해의사 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고. 자, 그 다음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 정범의 고의하고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범이 누군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족상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식할 것까지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마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냥 두고 나서 풀어보면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문제를 푸시면서 지문이 길기 때문에 분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집 있죠.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했죠.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했는데 자, 갑의 청부를 받은 을은 A라고 생각된 사람이 골목에 들어서니까 총을 쐈습니다. A가 아닌 동생이 피었다. 자, 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사람을 죽였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자, 눈이 삐꾸죠. 킬러가 눈이 안 좋은 객체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는 학설에 대립 없이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갑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범의 착오를 그대로 따라서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킬러인데 이거잖아요. 킬러인데 하필이면 할아버지 킬러를 쓰냐.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아마 시험 문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자, 이 경우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결과가 달라지니까 아마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표 안 그려도 되죠. 표 안 그려도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낼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객체의 착오하고 방법의 착오 결과가 달라지니까 출제위원이 출제를 해도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출제할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번 4번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을의 착오를 진짜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갑의 착오를 보세요.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다니까요.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게 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뭐 표 이런 거 안 그래도 되죠, 그죠? 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니까 죽은 B에 대한 살인 교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은 살인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5죠. 1, 2, 3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5번 문제 출제된 것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6번도 학설이었어요. 아마 학설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총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아마 앞에 있어서 그냥 비 내렸을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자, 이제 우연피난 안 나온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학원가에서 안 나오겠죠. 나옵니다. 경찰 채용에서도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자, 갑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의 안가금에 있어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고 있던 A는 비톡촉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던져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을 살려준 거죠. 우연스럽게 긴급 피난한 거죠. 우연 피난입니다. 뭐가 없는 경우요? 피난 의사가 없었던 경우죠. 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불결무죄라고 했죠. 불결무죄. 불효설하고 결과반같이 이론론이 무죄고 나머지는 유죄가 되거나 불능미수범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범죄 성립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무죄라는 견해는 불결 찾으라는 거죠. 불효설하고 결과반같이 이론론 찾으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과반같이만을 고려하는 견해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 주장할 수 있다. 5. 자, 2번 질문 웨이팅. 3번 객관적 정당화 상황. 어쨌든 사람을 살렸다는 측면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5. 자, 4번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도 무죄. 그 다음 불효설도 무죄. 그렇기 때문에 왜 둘 다 무죄냐.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도 무죄, 없어도 무죄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두 개를 똑같이 봐? 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라는 비판이고요. 다만 2번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해서 감경 가능성, 감경할 수 있다잖아. 이거 미수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불능미수범설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 제목 자체가 배제가 돼요. 무죄라는 견해인데 갑자기 기수범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까지는 아니고 감경할 수 있다. 이건 어찌 보면 언어 영역 국어 문제죠.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아, 무죄로 처벌하는 논거 찾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었죠. 아마 이거 불결무죄 모르셔도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왜 무죄라는 견해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기수범까지는 안 되고 깎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놨습니다. 미수범서, 불능미수범서를 적어놨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7번 이거는 뭐 보시면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위법성 조각수에 대한 설명이다. 자,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사이상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칼을 찌르자 칼을 뺏어서 반격을 가했다. A에게 상해를 가한 거. 정당방위 될 수도 있고요. 정당방위 아닐 수도 있어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심하게 찔렀다. 그럼 정당방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정당행위는 절대 아니고요. 정당방위 여지만 있을 뿐입니다. 2번은 차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거, 차를 앞으로 전진하는 거 폭행이고,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니까 특수폭행 등이 성립하는 거고 무슨 정당방위 될 수도 없고요. 자, 보험금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 이거는 뭐 피해자 승낙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발하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아들내미를
주정차 금지구역에 아들내미 놓고 내리니까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썼죠.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범법행위의 방패수단을 쓰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정당행위로서 뭐가 조각됩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죠. 그래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칼기 폭파 사건이죠. 칼기 폭파에서 강요되는 행위는 남이 나한테 강요하는 거지, 내가 나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도 뭐 나온다고 했죠. 금지차구에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 이거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례 태도는 법률의 부지 포함하지 않으니까 X. 3번,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에 운전을 결핵해서 교통사고 일으켰다. 이것도 유명한 연예인 얘기 했었던 거 있죠. 그죠? 형기를 종료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분 얘기하는 거죠. 자,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10조 3항에 해당하고 10조 1항이나 10조 2항에 심신상실 미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옳은 질문 3번. 자, 법률의 착오 관련해서 위법성 인식의 정도는 개인의 인식 능력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행위자가 사회집단, 자기가 광역시의회 의원인지 아니면 변호사 자격 가진 국회의원인지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이다. 자, 개수 문제입니다. 개수 문제가 항상 킬러 문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개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9번이 좀 어려웠던 문제죠. 자, 옳은 거 찾는 건데, 미수범이라 행위를 종료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결과 발생에도 인과관계 단절되면 미수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고. 자,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도 앞에 건 미수여도 상해의 결과 발생하면, 우리 강간은 미수여도 상해의 결과 발생하면 강간치상의 기수라고 했죠. 강간상의 기수라고 했죠. 미수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X고요. 자, 디귿. 예비의 실행행위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비는 방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 방조 안 되죠. X. 자, 리얼이 우리 다시 보기, 중국 애들 추잉 사이트라고 해서 다시 보기 사이트를,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 등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링크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링크로. 그래서 클릭하면 외국 다시 보기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자, 방조에 해당한다, 뭐 공중송신권 위반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로 전환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됐던 2021년도 판례입니다. 그 중에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리얼 지문이 어려웠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에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했다. 사이트 링크를 걸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송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송신 여부 상관없는 거예요. 사이트 링크만 걸어두면 위험성은 발생했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기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고, 요게 좀 어려웠고요. 자, 미음 지문. 교사 받은 자가 범죄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한 교사고. 자,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은 거, 효과 없는 교사고. 자, 교사자는 뭐에 준해 처벌한다?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그래서 미음 지문 1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동시범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라는 쟁점입니다. 10번에 자, 봅시다. 시간적, 자, 동시범 나오면, 자, 19조하고 263조 외워놓고 가라고 했죠. 외워놓고. 19조는 동시범이고 미수범에 해당한다. 찍어놓고 가고, 263번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인데 기수로 처벌하는 건데 조문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해서 상해죄 263조 적용되는 거 조문 안 해오면 가만 안 둔다겠죠. 그래서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 해당하는 거는 상해죄, 그 다음 폭행치상, 그 다음에 상해치사, 자, 폭행치사, 요 4개 빼고는 다 안 된다고 했죠. 강도치상도 안 되고 뭐 강간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 시간적 차이가 있다. 이시죠. 독립행위 경험했다. 원인되는 행위 판명되지 않을 때는 형법 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조가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죠. 니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경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각 미수로 처벌하겠다. 상해 결과 발생한 것은 19조가 아니고 263조니까 공동정보의 예에 따라야 되니까 X죠. 자, 그 다음 디귿 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에 적용될 수 없다. 19조하고 263조 조문을 안 외우면 진짜 헷갈리다 그랬어요. 19조 동시범,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그러니까 19조 263조라고 했으니까 상해죄, 폭행치상, 상해치상, 그다음 폭행치사 4개를 머릿속에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맞힌다고 했습니다. 자, 리을 지문이 여기서는 킬러였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범에서 동시범은 공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의사 연락이 나오면 19조나 263조의 논의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공동정범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갑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갑의 연락을 받고 달려왔죠. 의사 연락이 있었죠. 을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다. 인과관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의 행위에서 죽었는지는 상관없어요. 둘 다 사망 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기수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자, 사망에서 사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263조 적용 사안이 아니고 그냥 공동정범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동정범과 공동정범 예는 다른 거예요. 공동정범이 공동정범이지 공동정범의 예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승진에서 한번 나왔죠. 공동정범 예에 의한다 X.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지만 이번에 잘 풀었어도 굉장히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11번이 킬러였습니다. 이 킬러 문제는 9번하고 11번이 킬러였는데 아주 잘 냈어요. 진짜 깔끔하게 잘 냈어요. 이번 문제 보면서 야, 문제 오랜만에 문제 보면서 감탄하면서 정말 실력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들을 가르기 위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다. 문제를 내고도 욕도 뒤지게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문제를 참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깔끔한 강사 진짜 제가 잘 찍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쁩니다. 솔직히 공모공동정보, 왜냐면 이게 하여튼 제가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많이 들으면 진짜 제가 점수로 보답해서 합격에 진짜 앞으로 갈 거고요. 어떤 학원 다녀서 어떤 학원 형사법 들어도 제가 최소한 4개는 더 맞춰드릴게요. 항상 어떤 시험이 되든 이번 시험처럼 한 80 나올 때도 혼자 92점은 95점 찍을도록 해줄 테니까 강의 양 자체도 늘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형사법 벌써 10몇 년을 계속 강의하잖아요. 형법뿐만 아니라 형소법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는 중간에 뭐 형소법하다 형법하다가 뭐 형법하다 형소법하다가 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형법하고 형소법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가 뭐 나올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집부터 다르잖아. 문제집부터 옛날부터 내놓잖아. 21년도부터 22년도 책을 문제를 내놓고 이미 지금 몇 번을 최신 판례만 해도 몇 번을 돌리고 지금 심화 문제집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강의 잘 따라오면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자, 공모공동정범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하면 영향력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관계탈 안 받아주겠다. 5. 2번. 자, 피교사자가 교사 행위 당시는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가서 낙태하면은 교사범위 성립하는 거죠.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4번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행위로 인해 과실범으로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해서 결과 발생하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의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을 교사나 방조의 예의에서 처벌하죠. 맞는 지문이고. 3번이 한 글자로 속였어요. 문제 잘 냈어요. 원래 갑이 을에게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면 구성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조각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해서 제한적 종속형식이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 그래서 갑을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인데 한 번 더 얻고 왔어요. 저는 11번 문제를 제일 잘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 요거 갖고 틀었어요. 정범의 우위성이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정범이 우월하고 공범의 종속성. 정범이 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도 정범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범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지 공범이 성립한다고 했죠. 정범의 우위성인데 공범의 우위성이라고 해서 요 한 글자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정범의 우위성에 따라 교사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의사지배가 있다. 책임 무능력자에게 의사지배가 되면 간접정범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그래서 정범의 우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글자를 공범의 우위성이라고 틀었던 문제, 요 11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학설 중에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 역에 역으로 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어서 요 11번을 알고 맞힌 학생들은 아마 거의 만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40문제 통틀어서 한 개, 두 개 틀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11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한적 종속 형식까지 줘놓고 한 글자, 공범의 우위성, 정범의 우위성을 공범의 우위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 틀어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킬러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범에 관한 설명입니다. 총론 낼 거 다 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을 때, 자, 우리 부진정 신분법 얘기하는 겁니다. 자, 33조로 숫자 큰 거 우선 적용한다 그랬죠? 33조 우선 적용하겠다. 모의 위증 교사된다는 것이고, 자, 교사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조건이 필요 없다. 정범의 뭐 상습성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5. 3번은 경찰 채용 시험에서 제 기출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했죠? 자,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그 전에 착수하기 전에 해도 된다. 대신 정범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실행에 착수해야 되죠. 착수하지 않으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되지만 예비 방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판례라고 했죠. 그래서 성립에 영향이 없다니까 X가 3번이고요. 방조는 자기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부작위도 가능하죠. 부작위 방조 가능하죠. 부작위 간접정범이나 부작위 교사는 안 되지만 부작위 방조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집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 문제 중에 가장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13번 재수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로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왔죠. 1번.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것도 맨날 하는 거죠. 원래 도교법상의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도교법상의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교통법 위반, 요 두 개에 실경됐다가 요거 특가법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음주운전하고, 자,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이 무슨 경험? 실질의 경험. 그래서 진도별 강의 들은 학생들이 점수가 좀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진도별에서 재수별로 다 해줬고, 물론 기출심사에서 다 했어요. 그럼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이 성립한 교통법은 따로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요거죠. 말도 엄청 길게 써놨어요. 특가법이 성립하고 위험운전 치사상, 요 둘과의 관계, 특가법과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의 관계는 무슨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인데 흡수된다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3번도 이거 문제집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하고 돈 받는 거하고 이렇게 걸릴 때 무슨 경합이라고 했어요?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옳은 집 3번이고. 자, 폭행하고 업방은 흡수관계가 아니고 이 상경이죠.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집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것이다. 자,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것은, 자, 태아를 죽인다 하더라도 낙태죄는 몰라도 임산부에 대해서 상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방 종업원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는 거죠. 방문 참고만으로 폭행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3번은 2021년도 승진, 답은 2번이고요. 21년도 승진에서 나왔지만 이거 제 책에도 반영했고 문제집에서 이번에 22년도 기출 푼 사람들 알죠. 업무자긴 업무자인데 문 열고 닫힌 것을 이걸 일하면서 생긴 사고라 볼 수 있느냐. 과실치상은 몰라도 업무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자는 맞아요. 업무자 맞는데 일한 사람이 문 열다가 닫히는 것은 늘상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집은. 4번은 이제 중환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거죠. 단순 폭행도 하고 존속 폭행.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진도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 엄마 때리는 거는 존속 폭행이고 엄마가 이제 결혼해서 계부가 있어요. 둘을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럼 중환범죄에 뭐로 처벌하겠다? 상습 존속 폭행죄의 포괄일죄를 처벌하겠다.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였고요.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아마 바로 찾았죠. 이것도 어쩌면 제 문제집에 그냥 이걸 또 이렇게 속여놨죠. 제 문제집에 요거를, 문제집 틀린 거 아마 번호도 제 기억에 1번 같은데 이거 내 거 잘라서 냈나 모르겠습니다. 심신상실등록 한거불능, 와이프 친구가 만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취하지 않았죠. 중간간에 뭐가 돼요? 불능미수. 바로 떨어진 거죠. 제 책에도 중간간에 장애미수, 제가 카페에서 찾아가 올릴게요. 제 책에도 1번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중간간에 장애미수로, 그러니까 불능미수를 장애미수로 바꿔가지고 제 책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순서까지 아마 제 똑같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장애미수가 아니고 불능미수죠. 그래서 여기 다 바로 이건 뭐 5초 컷이었죠. 이것도 잘 보라고 했죠.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 이거 적자로 쓰면 틀리다고 했죠. 아마 문제 푸시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채팅창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보시면서. 우리 집에 가로가사, 이것도 약치에 해당한다라고 했고, 입찰방해죄 위헌범, 위헌범하고 위태범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쉽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찾으면 되죠.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6번도 강론이 좀 쉬웠어요. 총론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강론에서 빨리빨리 잡으셨으면 아마 점수 굉장히 잘 나왔을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총론 공부 안 했으면 시간 부족한 게 저 어디에서 경찰하고 저 어디 헌법까지 굉장히 타격을 입었을 거고요. 뭐 총론 열심히 했으면 뭐 쉬웠죠. 강론이 쉬웠죠. 자, 그 36세하고 그 성관계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나이 어리다고 해서 설마 그게 말 되냐? 무슨 뭐 스토커 떼준다고 해가지고 성관계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래도 어린애 좀 봐주라는 거죠. 그 또래 시각에서 인간관계 쉽사리 부정하지 마라. 자, 2번. 이건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만지는 것도 되는 거고 뒤에서 오줌 싸는 것도 강제추행이고 모텔에 자고 가자라고 하는 것도 강제추행이고 5만 개 강제추행인데 뭐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이 정도 요하지 않죠. X고. 3번 이거 기습강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뒤에서 그 뭐 동거녀가 성관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덮쳤죠. 자행하다가 기습강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고. 자, 성폭법상의 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 성적 수치적 혐오감까지 일으킬 것까지 요하지 않고 만지면 되는 거예요. 만지면 뭐 가슴을 만지는 건 성기 만지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질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자 OX 조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자, 댓글에 아이디만을 알 수 있었는데 아이디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 자, 니은 지문은 다소 무리한 거. 아이띠발 기억나시죠? 아이띠발하는 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체크하라고 했죠. 아이띠발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라고 하는 거 구성요건에 해당성 배제하는 것까지 찾으라고 했죠. 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자,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실 외적 명예가 보호법이고 맞아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공연히 표시하며 성립하는 것이다. 자,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 자, 외적 명예에 대해서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침해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침해될 것까지 요하지 않기 때문에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문 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한다. 과거 현재에 대한 거 맞다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자, 리을 지문이 좀 어려웠던 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게재행위. 원래 아마 저기 공판 파트 예전에 공부하신 분은 공소시효 파트에 있긴 있어요. 게시하는 순간 기수입골 종료고요. 그러니까 4월 1일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에다가 썼는데 4월 30일 날 지웠어요. 범죄 종료 시기는 4월 1일 즉시범이라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게재행위 종료 시만으로 범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범죄는 즉시범 바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은 주거침입죄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정답 4번 설명드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온다고 했죠. 이거 건조물에 대해서 자 봅시다 또. 자,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어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거침입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을 때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 공동 거주자 중 주거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이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9월 9일 날 나온 판례죠. 그래서 부재 중에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3월 24일 날 그 최근에 그 초원복지 판례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 만약에 초원복지 판례 나왔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건데 초원복지 판례에서는 쟁점이 저거죠. 그 도청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이제는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 변경한 것도 기억하시고. 자, 3번 4번이 이제 최신 판례죠.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 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참아라 새끼야 이거죠. 공동 거주자는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사정을 용인한다고 봐야 된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문 고치고 문 부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요거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된 게 바로 요 18번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뭐 절도죄에서 아마 재산죄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그 리스 차량이죠. 리스 차량 갖고 오는 거 불법 용도 의사가 있다라는 판례. 자, 2번 주관의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직 절취한 물건에 물색하기 전에 나왔다. 주관에 들어가면 물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3번 임목, 영산홍이죠. 영산홍을 캐낸 순간 기수죠. 기수입구 종료입니다. 점유가 침해되어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 볼 수는 없고. 틀렸죠. 운반할 것까지 유하지 않아요? 유하지 않죠. 그래서 남편은 절도죄의 기수, 와이프는 종료한 이후에 도와줬기 때문에 작물 운반죄는 몰라도 합동절도, 특수절도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X. 4번 상습절도 했을 때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흡수된다고 했죠.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포괄일체로 흡수되는 게 지금 벌써 제 지문이 2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20번에서 1번 최신 판례도 매번 설명드렸지만 기억,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대물변제 예약 기억나시죠?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 무죄죠.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돈 갚는 사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원칙이다 X. 자, 2번 횡령죄의 본질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 횡령할 때 영자라고 했죠. 영득, 불법 영득 의사를 요한다라고 했죠. 근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요 판례의 쟁점은 저거예요. 우리 그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양자가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호가치가 없어서 안 된다. 그 쟁점입니다. 자, 디귿 지문부터 좀 어려웠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배당 신청, 법원에서 신청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재기라고 했죠. 허위로 소재기하면 뭐가 돼요? 사기에 착수가 된다. 배운 거잖아요. 자, 리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이 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 객체가 될지는 타인 소유물이면 되지 누군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누구 건지는 상관이 없다. 영향이 없다. 미음 지문은 요 문구까지 해서 제가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그 설명드렸죠. 그 농지법 위반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거의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도 요거 오해하지 마라. 개수 문제까지 냈죠. 그래서 침해 행정 영역.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라고 했는데 편법을 써가지고 보존 부담금을 안 낸 거. 우리 조세범 처벌법도 너 세금을 내라라고 했는데 면세율 사건에서 세금을 안 냈죠. 그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별도로 국가 등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자, 침해 행정 너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서 세금을 면했다. 보존 분담금을 면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죄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나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마친 학생들은 최근 전범위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점수 굉장히 잘 나왔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여기까지 맞히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정답은 1번이고 아마 요거 기억 미음 찾아서 2개 찾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개입니다. 최신 판례까지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전범위까지 꼼꼼히 보셨으면 맞췄을 겁니다. 아예 문구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재산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특수절도에서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뭐 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2번. 자, 형법 330조에서 말하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및 331조 1항에서 말하는 송개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절도 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흡수돼 버리죠. 만약에 주간에 주거침입해가지고 절도했으면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실경이고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 송개의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서는 주거침입이 그냥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X. 자, 술값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중강도는 재물이 객체이기 때문에 중강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5. 자, 4번.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불법용도 의사가 배제되겠죠. 인정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몇 번 풀었죠. 비트코인이 나와서 기뻤습니다. 비트코인이 1번에서도 나오고 22번에서 나왔네요. 그죠? 비트코인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횡령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재물이 아니니까. 저는 여기 한번 틀어서 내길 바라야 돼요.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교환하게 되면은 공갈죄 객체가 되지만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죄 객체가 안 되는 거죠. 볼 수 없다.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뭐가 돼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해서 강도가 될 수 있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고요.
자, 배임죄는 위헌범이죠. 횡령죄도 위헌범이고 배임죄도 위헌범인데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이 뭐만 있어도 돼? 위헌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우 많다. 40문제 될 거 많네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권한자가 용도가 특정되었어요. 주민등록증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했다. 그러면 공무서 부정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용도, 나를 증명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이건 자기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죠. 그 용도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공무서 부정사용 행사죄 성립하지 않죠. X고. 자, 위조문서 행사죄도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해서 가서 보여주는 거 된다 그랬죠. 간접정보 형태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3번 최신 판례죠.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하단에 열람 일시를 지워버리는 거. 일단 공문서고 권한 없는 자가 내용을 지우는 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니까 공문서 변제에 해당한다. 이것도 20년도인가 21년도 판례죠. 4번은 위조통화 행사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위조 사도와 행사죄를 의뢰할 수 있다죠.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 1번. 문서 파트도 뭐 그냥 수월하게 냈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나온다고 했던 위작 판례가 나왔죠. 자, 설명을 드리면 위작, 공전자기록 위작,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을 어떻게 할래? 위조, 유형 위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작성, 무형 위조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형 위조니까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하는 것도 공전자기록 위작, 사전자기록 위작으로 처벌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도 공전자기록 위작으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사전자기록 위작에서 경감부에서도 출제되고 했지만 권한 없는 자가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도 처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형법정지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 판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이 나오죠. 사문서의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사문서 무형위조 처벌하지 않죠.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것 뿐이지. 자, 일단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X. 2번 공무원이 의사가 가짜진단서 작성하면 허위공무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하지 않죠.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했고요. 3번 지문. 자,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이 무형위조죠. 자, 사전자기록 위작 나왔습니다. 위작의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직무 범위에서 제가 문제 변형 지문까지 다 했죠. 이거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죠.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자기록 위작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찾았으면 4번은 찾았을 건데 4번이 길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했다. 자, 우리 대표이사가 권한 내죠. 자기 회사와 관련해서 되지만 대표이사가 금지하는 행위가 뭐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대표이사 만드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대표이사가 내가 작성한 문서는 권한자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문서 위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데 또 다른 대표이사 선임해서 하는 것은 자기 분실 만드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대표이사가 의뢰 위임을 받아서 A 회사 대표이사가 두 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회사 작성에서는 위조 등이 성립하지 않지만 금지된 행위란 거죠. B 회사에 대해서는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게 맞는 지문이죠. 대표이사를 표시했다. 어디 있어요? 자, 자기 A 회사관에서 성립하지 않지만 퇴직한 대표이사가 갑이 B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에 관한 명의 허위행위 영수증과 세금 계산을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의뢰 개별적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이 없는 행위로서 맞죠? 사무소 위조죄 성립하지만 내 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권한자니까 A 회사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하지 않고 B 회사는 나한테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자, 대표이사가 또 다른 대표이사 만들 수는 없다 그랬죠. 그 부분은 위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되고요. 아주 좋은 문제였고 소거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대표이사가 또 다른 대표이사 선임하는 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잡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서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조정이라는 것은
불시기재가 안 된다고 했죠. 당사자의 합의하에 기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불시기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이것도 10초 컷이죠. 신용력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사 목적을 부정하죠. 그래서 통화의 조치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 목적 인정하니까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소를 기한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을 지가 찍어버리면 공무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5. 자, 무주물은 자기 소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지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기억.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했다. 그럼 자기는 무고니까 나는 무고죄 안 되죠. 다른 놈은 무고죄 공동정범이죠. 나는 무고죄 공동정범이 해당하지 않는다. 5. 자, 니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심판작용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을 처벌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5. 자, D가 신고자가 진실하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내 말이 무조건 오라 요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소장 제출하면서 고소보충조서에서 자진하에 진술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무고로 볼 수 있죠.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X고. 자, 미음즘은 타인에게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나중에 판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개고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리을과 미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의입니다. 자, 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범인 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는 거다. 자, 공범자를 도피하는 것도 성립합니다. 다만 내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절차에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것, 나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사받으면서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 나의 도피에는 도피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범자에게 도움됐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1번. 자, 2번이 이제 최신 판례였죠. 21년도 판례죠.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자,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진위에 관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건 3번을 했던 거죠. 2번입니다. 2번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충실한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다,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다, 위계공직방 성립한다라는 판례고요. 자, 3번.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가 사실에 관한 내용이거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 자, 요게 이제 제 21년도 최신 판례죠. 변호사가 5천만 원 입금했다, 5천만 원 입금하고 인출하고, 다시 또 5천만 원 변제했다고 입금하고 인출하고, 또 해가지고 3억 5천 입금했다고 입금증만 들어 밀어요.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인데 입금증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라 볼 수 있다 없다?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증거 위조죄에서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아요.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 주장 3억 5천 변제했습니다, 합의금을 줬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한다 하더라도 변제 5천만 원 입금한 입금증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겁나 어려웠던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풀었죠. 자, 4번은 뭐 아시죠? 지명수배 중인 자를 알면서도 도피하는 것, 자기 범위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5. 옳지 않은 지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원래 28번까지가 이제 형법 문제인데 28번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8번에 또 최신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신 판례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러낸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에 비춰 수신이 완료된 건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는다. 5. 자, 그 인적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 공범자, 우리 이것도 맨날 설명했죠. 인적 관련성에서 한번 나올 거라고 했죠. 간접정범, 공범, 교사범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그래서 갑에 대해서 받은 영장, 뇌물죄에서 상대방이 살해가에 들었죠. 필요적 공공관계도 인적 관련성을 인정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수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적 관련성 쟁점이고. 3번 21년도 최신 판례에서 제가 저거 설명 들었죠. 자, 몰카로 찍고 있어서 갤럭시 폰이 하나 있고 아이폰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이폰으로 찍었죠. 아이폰인데 혹시 몰라서 갤럭시 폰까지 2개를 제출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아이폰에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이폰으로 찍고 갤럭시 폰이죠. 갤럭시 폰에 그 전에 남자하고 성관계했던 것을 찍었던 장면이 있죠. 이미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 범죄 혐의 관련된 것만 제출한 것을 봐야지 나의 범죄, 나를 찍은 것에 대해서 제출한 거 봐야 되지 다른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급할래입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는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의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해서 나를 찍은 부분에 대한 제출을 초과해서 자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4번은 체열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도 가능하고 감정처분 허가청도 가능하다. 그 강제 체열뿐만 아니라 강제 체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고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되었다.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관리 책임자한테 제시해도 소지자한테 따로 제시해야 됩니다. 따로 제시해야 된다. 5. 자, 2번은 또 21년도 최신 판례에서 또 배웠던 거죠. 체포된 피의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나올 거라고 했죠. 무조건 답심문 나온다고 했죠. 유효기간 내 제시했는데 경찰 공무원이 그러죠. 나도 주말이고 야 나 지금 토요일에 영장 발부됐는데 나는 쉬는 날이니까 그날 근무자도 아니고 월요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집행한 게 뭐가 잘못됐어. 유효기간 7일을 지키면 된 거 아니야. 지체 없이라는 거 되어 있지만 나도 공무원이니까 쉬는 날은 좀 쉬고 7일이라는 유효기간만 지키면 적법한 체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답지문 나올 거라고 찍어줬죠.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올 거라 찍었는데 나왔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끝난 거예요. 네가 아마 유효기간 내에 집행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위법하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법하다죠. X. 3번. 자, 이게 최신 판례 답이 나와서 너무 좋았죠. 아까도 최신 판례였고요. 28번도 최신 판례, 29번도 최신 판례였죠. 3번.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 일시장소와 피의자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할 때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인익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5. 4번 구속영장 집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소지하지 않았다. 급속을 요할 때는 긴급집행이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요지와 영장 발부됐으면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은 아까 수사의 종결 설명드렸고요. 소속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상급경찰관서장이죠. 그래서 여기 틀렸다고 설명드렸고 31번은 어디 갔어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어요. 원칙은 보완수사 요구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아까 31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넘기면 32번. 32번도 최신 판례 쟁점이고요. 21년도 법 개정됐던 건데 그거 모르셔도 풀 수 있어요. 일단 푸는 거 봅시다. 자, 1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유발하면 유인자 개인적 친밀관계 이용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현행 범행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전까지 제공했다.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유발하면 위법한 함정수에 해당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5. 2번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면 위법한 함정수하고 그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죠. 맞는 지문.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 용이하게 하는 거는 위법한 함정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있다. 자 1, 2, 3번 찾아가지고 소거법으로 풀어도 4번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실은 이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이 2021년도 개정된 건데 신설된 게 뭐냐면 사법경찰 관리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애들 찍어가지고 음란물 찍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범죄를 수사할 때 자 신분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고 나 경찰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신분 위장 수사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법조문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측면에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것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 1, 2, 3번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고 우리 신분 위장 수사는 최신 판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최신 판례에서 본 적이 있느냐 21년도 판례 중에 경찰관이 자 일반인처럼 가정에서 성인 PC방 들어가서 했던 거 기억나죠? 성인 PC방에서 환전을 요구한 부분은 함정수사지만 일반인 가정에서 사행행위성 있는 게임을 한 거는 그거는 함정수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간 거죠. 그럼 위장수사도 허용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그런 걸 생각해서도 이 부분을 판단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소거법으로 풀어도 쉬웠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이거 설마 이거 경찰에서 배우는 법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쟁점까지 알고 풀었으면 베스트. 몰라도 이거는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OX 조합하십시오. 자, 검사는 긴급체포 30일이죠. 30일 경과한 경우, 자, 30일에 통지하지 않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X. 자, 이 2번은 우리 피해자 대면 조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강제수사 일종이 아니고 임의수사죠. 그래서 X고요. 어디 있어요? 아, 이거 구속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이게 디귿지문이고 죄송합니다. 자, 구속영장 발부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해자, 아, 임의수사죠. 이거 임의수사. 피해자 신문은 임의수사죠. 강제수사가 아니고 임의수사죠. X고. 피해자 대면 조사도 임의조사죠. 임의수사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 자, 리얼 영장 실질심사도 했죠.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포함하고 아니고 제외하고라고 했고 X고. 그 다음에 공동피해자가 순차적인 적부심을 괴롭힐 때는 간이기각 결정. 자,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조합하면 XXO, X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자, 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곳은 모두 몇 개이냐? 라는 쟁점이죠. 자, 간접 증거는 유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서 충분한 우월한 증명이 있으면 충분하다. 맞는 지문이고. 자, 수표 발행일 때는 이거는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물의 예에 따라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증거물에 관하여 증거 능력 판단해야 된다. 진술 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또 뒤에 보시면 요쟁점 제가 막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협박 문자하고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수표 부도난 거 수표 발행인 법정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수표 보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협박 문자도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증거물의 예에 따라서 증거 능력 판단하면 충분하다. 오. 디귿지문 나온다고 했죠. 이것도. 자, 타인의 진술 내용에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뭐에 대해서 요증사실에 관해서 정해지는데 원진술 내용이 사실인 요증사실일 때는 증명에 대한 사실은 전문 증거고 그 원진술 내용이 자체 너를 죽여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죽여버린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든 게 이거죠. 내가 전처 살해했다. 자, 너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는 것 자체는 본래 증거지만 전처 살해 부분은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살인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전문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본래 증거가 아니라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건데, 자,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라고 거꾸로 했죠. X. 요증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요증사실이기 때문에 본래 증거가 아닌 전문 증거에 해당합니다. X. 자, 리을 지문 증인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자, 소명, 증거보전 청구 사유 소명, 증인신문 청구 사유 소명은 증명 정도가 아니고 대량 납득. 아, 그럴 수도 있다. 한 55%, 60%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오. 자,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 절차죠. 공판기일 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디귿 지문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엄청 기네요.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이건 또 나온다고 했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도 없고 간접 증거 보강하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과 허위사실 인식과는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 자, 허위사실 인식이라는 것과 허위사실 자체, 우리 이거는 유죄되는 증거죠. 유죄되는 증거니까 둘 다 뭐가 되겠어요? 엄격한 증명이 되겠죠. 허위사실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만 엄증이라고 했으니까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서는 엄증이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예비군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근데 양식 예비군 훈련 거부 최진 판례죠.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면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고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여 진실할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자,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양심의 분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자, 옳은 지문은 21년도 나온 최신 판례 예비군 병역 거부 구성요건 양성을 배제하는데 그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합리적 의심은 이거죠. 그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그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감론적으로 이거 아닐지도 몰라 추상적으로 이건 뭐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갖고 이 의심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지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백피해자 법칙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신체구속이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 있을 때는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조문이고요. 5. 2번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다. 임의성이 없으면 쓰레기 증거죠.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정답 2번. 자, 임의성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이다. 맞고요. 4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였으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 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하지 마라. 맞는 지문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쉬운 문제죠. 위수준과 관련된 쟁점인데 1번 검사가 공소의 갑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하면서 피의자 신문인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작성해야 되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를 작성했어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의 진술이 임의성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미고지했죠. 이건 피의자 신문 조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미고지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1번. 2번은 내로남불했죠. 서명을 했는데 날인은 하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적법하진 않지만 뭐라고 했어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죠. 없다고 했으니까 X고요. 자, 이 성매매하면서 했던 거 이건 이미 강제 연행했던 거죠. 미수중이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도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팩스로 영장 4번을 송신하였다.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사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위법하게 수집한 거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이게 또 협박 문자 바로 나온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사소송법은 1번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을 법관에 면전해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이 보장되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직접 심의주와 전문 법칙에 대한을 채택하고 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요건 하나,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협박 문자에 나오고 부도수표 또 나왔죠. 협박 문자 비진술 증거니까 전문 법칙 적용된다. X죠. 4번은 재전문 진술 이거 나온다고 했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라스트 39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도 나왔네요. 나왔죠. 증거동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 된다는 거. 또 답 4번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별의견이 없다. 우리 별의견이 없다라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했죠. 증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 것을 볼 수는 없다. 별의견이 없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자,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어려운 판례였고요. 자, 별의견이 없다는 맞는데 앞부분에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2번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결에서 증거로 하면 부동의한다는 의견.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 의사에 반해서 증거 동의 못하는 거죠. 자, 피고인이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공판결에 변호인만 출석해서 자,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3번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처리를 받아주는데 완료된 뒤에는 끝나는 거죠. 그 뒤에는 취소 처리를 받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실되지 않는다. 4번은 우리 했던 거죠. 우리 이 사람이 뭐예요? 고발장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수사보고서는 동의. 이 수사보고서에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발장이 그러면 수사보고서 동의했으니까 이거 동의로 볼래? 이거 부동의로 볼래? 부동의했잖아요. 부동의. 고발장 부동의했잖아요. 그래서 자, 피고인이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첨부 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수사보고서를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수사보고서 자체에 대한 동의지 고발장에까지 증거 동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다가 쟁점이 아니고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 동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쟁점입니다. 39번까지 했고 라스트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섞인 쟁점이 나왔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부분이 이 니은 지문이 가장 핵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죄고 상해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인데 둘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요 니은 지문 찾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 그래서 아마 정답은 3번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낼 거라고 저는 이제 정확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22년도 2차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법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고 다음 22년도 2차도 진짜 최소한을 공부해서 진짜 합격할 수 있도록 진짜 다른 학원 메인 강사들보다 제가 진짜 4문제 이상 최소한 4문제 이상 이번에 보시면 알잖아요. 제 수험생 애들이 보통 맞는 점수가 아마 이번에 합격권 학생들 저 예상하기에는 남자가 85 여자가 87.5인데 지금 전체 평가 보세요. 지금 한 80만 대도 좀 붙는 분위기라고요. 심지어 세 과목 합이 190이면 붙는다는 얘기는 형사법을 80을 못 맞아도 붙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차로 치면 우리 학생들이 제 학생들이 80 기준에서 2개에서 3개 더 맞췄으면 다른 학원 애들이 2개, 3개 못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뒤로 찾으면 제가 최소한 4개에서 5개는 더 맞췄다는 얘기니까 제가 적중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제가 아주 하여튼 22년 2차는 제가 다 잡겠습니다. 이 학원판을 다 잡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하시는 대로 만약에 떨어지신 분들은 시험이 8월 20일이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학생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고 뭘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기본 강의에서 총론이 부족한 학생들은 총론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기본 강의로 다시 듣는 게 좋고 기출심화나 뭐 기출심화부터 먼저 해두세요. 기출심화 하시고 이번에 기출심화 심화 문제 좀 어려운 거 했는데 그거 푸시든가 아니면 진도별에서 심화 문제집 했는데 그거 푸시든가 아니면 기출심화에서 했던 기출문제집 한번 푸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지 마시고요. 빨리 공부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이번에 점수가 많이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 많으니까 만약에 점수가 컷에 걸려있다 생각하시면 빨리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정 점수에 따라 점 몇으로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뭐에서 갈리는 거냐면 체력 점수 1.2점에서 아마 당락이 결정될 거라 생각하니까 체력 준비 열심히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